이번 시간에는 타원의 빛반사 성질, 접선과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보시면 우리가 타원 하나 그려놓고 접선을 하나 이렇게 싹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타원이 있는 이 접점과 두 초점을 연결했을 때 이들의 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타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에서 출발을 해서 이 거리의 합이 타원의 안쪽에 있는 점을 연결하게 되면 거리의 합이 2a보다 작게 나올 것이고, 타원 밖에 있는 점을 찍으면 거리의 합이 2a보다 크게 나올 것이다.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쪽에다 이제 초점을 두 개 그려놓고 F'하고 F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 직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보죠. 제가 자, 여기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F와 PF'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을 찾겠습니까? 이거 고1 때 아주 많이 나왔던 건데요. 고1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X, Y 축을 그려놓고 점을 두 개 잡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을 잡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을 잡은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도대체 언제 최소의 길이가 나오지?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점을 이 X축에다 대칭시켜서 A'을 만든 다음에 이걸 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아하, 이때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돼서 거리가 가장 작고 이 옆에 있는 점들은 가다가 꺾여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가고 이렇게 꺾여서 가면 거리가 최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거리가 최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칭시켜서 일직선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P 중에 최소인 점을 찾으려면 F'P와 FP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려면 이 F라고 하는 점을 한쪽에다 대칭시켜가지고 F2'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 지점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P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다 잡았을 때 이게 접점이 되기 때문에 P라는 점만이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2a가 됩니다. 그러면 P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이게 접선이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모든 점들은 한 점 빼고는 다 타원 밖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 F'P랑 FP를 연결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거리의 합보다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원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이 장축보다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접선의 모든 점들 중에서 거리의 합이 FP와 F'P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은 바로 이 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대칭시켜서 연결한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둘의 거리합이 최소인 점이기 때문에 이 F를 이렇게 대칭시킬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수직 이등분되게 넘긴 다음에 F'P를 연장해서 쭉 만들게 되면 요것이 대칭됐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것이고 이 삼각형 두 개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쪽 초점을 접선에 대칭시켜서 한 점을 만든 다음에 그 점과 F'을 연결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길이는 이번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F', F2' 요 선은 길이가 몇이죠?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두 길이의 합은 2a일 테니까 역시 빨간색 선분의 길이도 2a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이제 어떤 성질을 얻어낼 수 있냐면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F'P를 연장한 이 연장선과 PF라고 하는 이 선분의 각을 이등분하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바로 접선이구나 라고 해서 역시 타원도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접선은 어떤 각을 이등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타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한쪽 초점과 연결하고 또 하나의 초점을 연결했을 때 그 선분 두 개의 외곽, 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발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이제 이걸 더 연장해 볼까요? 이렇게 얘네들을 더 연장해 보면 물론 이것도 더 연장한 다음에 이렇게 대칭하면 이 대칭 삼각형, 이 대칭 삼각형 이렇게 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두 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각이 같다라고 하면 또 이쪽 각도 막곡지가 되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아하, 요 각하고 요 각도 같고 요 각하고 요 각도 같아서 이 세 개의 각 혹은 이걸 더 연장해 보면 이 네 개의 각이 모두 다 똑같은 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빛반사의 성질이 생기냐면 한쪽 초점에서 뭔가 빛을 딱 쐈을 때 접선, 즉 타원의 한 점에 부딪힌다면 얘는 반사돼서 반대쪽 초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빛반사 성질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거리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 관계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한쪽 초점을 접선에 대칭시킨 점, 이 F2'이라고 하는 이 점의 좌치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 점은 항상 이 반대쪽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2a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점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a 이렇게 생긴 커다란 원의 둘레에 있는 점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한쪽 초점에서 접선을 내린 수선의 발, 자, 이 점을 H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 H라고 하는 점의 좌취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H와 누군가를 연결할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와 연결하고 싶습니까? 처음에 얼핏 떠올리면 이 H와 F'을 연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걸 연결해봐야 뭐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감각이 있는데 어떤 감각이냐면 어떤 선분의 중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삼각형의 또 다른 선분의 중점과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삼각형이 있었는데 한쪽에 중점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선분의 중점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얘는 뭔가 거리 관계도 나오고 닮음이나 비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H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랑 연결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F와 F'의 한가운데 있는 중점인 원점과 이 H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F', F2'이라고 하는 길이를 2a라고 했다면 이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그렇다면 이 h라고 하는 점의 좌치는 중심이 원점에 있고 이 길이가 항상 a로 일정할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이 만들어지겠다. 즉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본다면 이 타원에 외접하는 외접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하,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접선이 각을 이등분하고 있다. 그래서 접선이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데 이 접선은 어떤 각을 이등분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쪽 초점하고 연결한 직선 그리고 또 이쪽 초점하고 연결한 직선 이 직선 두 개의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바로 접선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포물선에서 공부한 것과 똑같이 또 다시 보시죠.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이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장해서 각을 이등분했다라고 하면 접선이 각을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또다시 접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이제 거리가 관계는 이것을 이제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다음 내용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이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타원의 두 초점을 f'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축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초점은 어딜까요? 초점은 25에서 9 빼니까 16 그러면 4,0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P가 4가 되도록 점 P를 잡았습니다. 그
그 다음에 PQ랑 F'P가 그러니까 PQ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도록 요 선을 더 연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문제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인데요. 좀 그림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 연장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도록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연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길이를 문제에서 4라고 줬죠. 그럼 요 길이도 4가 된다는 것이고 창축이 10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10이 될 테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초점이 4니까 F와 F' 사이의 거리는 4,0 마이너스 4,0이 하고 이게 8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길이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뭐냐면 이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의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이 코사인 세타가 2배의 6 곱하기 8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양옆에 길이 2의 제곱하고 건너편 길이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삼각형을 커다랗게 바꿔보면 동일각 세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죠? 이게 양옆의 길이가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8일 테니까 2배의 10 곱하기 8분의 하고 위에를 써봤더니 이번에는 양옆이 10의 제곱 8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모르는 이 길이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걸 A라고 한다면 이제 A의 제곱을 빼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열심히 약분하고 똑같은 거 약분하고 여러분들이 거리 구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A가 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전에서 나왔을 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이 문제 일단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 있습니다. 아하, 이거 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원의 내부에 그 두 점이 대칭이 되도록 두 점을 잡았어요. 그때 1사분면에 있는 어떤 원인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BC랑 이 내부에 있는 아까 잡았던 이 한 점이랑 똑같은 거리만큼 이걸 더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두 점의 가운데 점이 이 C점에서 이 BD의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그어서 다시 AD와 만나는 이 점 P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그게 6,4입니다. 이때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도대체 몇이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 원에 관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타원 문제인 것이죠. 타원 문제인데 타원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타원이라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처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길이가 다른 건 나와 있지 않고 요 점의 좌표가 6,4고 반지름이 10이다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 P라고 하는 좌표를 써봤더니 P가 6,4다라고 되어 있고요. 6,4라고 되어 있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놓고 아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AP 더하기 PD나 AP 더하기 PB는 두 개의 거리합은 같을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AD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AD가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중점이 있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의 중점하고 이 중점들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 빨간색 선분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 배니까 AD라고 하는 이 길이는 20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AD가 20이라고 고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하, 이 P라고 하는 점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 즉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이 항상 20이 되는 점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의 합이 20이야?
그럼 거리합이 20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거리합이 20이니까 장축의 길이가 20이 될 테니까 10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지나가는 타원의 한 점이 6,4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이제 b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6 넘겨서 빼면 뭐 100분의 64겠죠? 그래서 b제곱은 16 곱하기 64분의 100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도대체 그럼 이 그림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상상해 보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이죠. 뭐냐면 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을 이쪽에 위쪽에 하나, 타원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타원을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이 선분이 바로 타원의 접선이 되는 거고 초점 하나를 여기다 대칭시켜서 이쪽 초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내린 이 수선의 발의 자취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 길이가 2a가 될 테니까 원점으로 연결하면 이 길이는 a가 될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한쪽 초점에서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들의 자취를 연결해서 쭉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타원을 지워버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림을 보면서 타원의 정의와 관련돼서 또는 접선과 대칭 구조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원의 접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더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원의 접선이라는 거 방금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타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각형 PF'F의 각을 외각을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각을 이등분하는 건데 외각을 이등분하면 이제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PF' 대 PF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외각의 이등분선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증명해보고 이 얘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각부터 한번 이등분 해볼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내각을 이등분하는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을 때 삼각형 ABC 하고 만들어 보면 이 가운데 점을 이제 D라고 만들면 여러분 이 성질은 잘 알고 있죠.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증명은 엄청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만 그리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그어보자. 자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평행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 둘은 평행해. 그리고 이 AB를 싹 연장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각은 억각이 되고 이 두 각은 동의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ABC 뭐 이건 뭐 2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어떻다?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이 위에 있는 A2 대신 AC 같은 길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외곽도 한번 이등분 시켜보겠습니다. 자, 외곽을 이등분 시켜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 다음에 이 외곽을 이렇게 이등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이등분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그어보죠. 평행선 여기다 그어볼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 두 개의 각은 억각이고 이 두 개의 각은 동의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닮은 보이나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이게 약간 삼각형을 꾸꾸정하게 그려놓으면 혹은 납작하게 눌러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을 평행하게 뭔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똑같이 나오겠죠. 혹은 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같다라는 걸 보는 거니까 지금 이 삼각형에서 A, B 대 N은 얘 대 얘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만들면 이제 이등변이니까 요거 대신 요걸 쓸 겁니다. AC로 바꿔보죠. 그래서 A, B 대 AC는 B, D 대 C, B다. 그래서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식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PF'과 PF의 비율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접점을 모르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이 절편, X절편을 구할 수 있다. 이 비율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거 대 요것의 비율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초점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하면 이게 2대 1이 될 테니까 요 거리만큼 옆으로 이동하면 X절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냐면 요 관계는 또 기억을 해두시면 쓸모가 많습니다. 이것은 원래 확대와 축소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확대 축소를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시간에는 요것만 해보죠. 자,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그냥 x1, x1, y1이라고 잡고 이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타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당연히 a제곱분의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y는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접선의 x절편을 찾고 싶어서 이 y에다가 0을 대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서 y가 0일 때 x는 어떤 값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 x절편이 y가 0일 때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x는 x1분의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아까 뭐였죠?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성질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면 x1과 x1분의 a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항상 둘의 곱은 요 장축 a라고 하는 장축의 절반이죠. x절편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원의 x절편의 제곱, 그러니까 요 a제곱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원래 확대해놓고 뭐 원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가 쉽게 되는데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보죠. 그래서 접선 그렸더니 여기서 접선 그리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곱이 그냥 a제곱이야. 그럼 또 a 알고 한 점을 안다면 당연히 이 접점의 x좌표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들 좀 이제 합쳐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대로 얘가 얘 대 얘로 매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점을 또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을 찾으면 그리고 a를 알겠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x 좌표의 곱이 a 제곱이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을 구하지도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그냥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접선과 관련한 문항이 나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보죠. 문제를 보시면 초점이 3,0 마이너스 3,0은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의 마이너스 4,k에서 접선에 대해서 FF'에 대해서 이런 거리의 비가 3대 1일 때 K제곱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쉽게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푸는 건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타원을 그려놓고 이 타원의 초점이 하나가 3,0이고 한쪽 초점이 마이너스 3,0인데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4,k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점에서 접선을 샥 그었대요. 그래서 여기 접선 여기 초점을 살짝 이렇게 당겨봅시다. 여기 초점을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좀 더 옆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1 F 프라임 F P 대 F 프라임
F라고 하는 이 길이가 3대 1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대 1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반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요거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 놓고 이거 연장해 놓으면 요 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이 접선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이쪽하고 여러분 좀 헷갈리나요 지금?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을 이등분 시켰더니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있다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1인데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거든요. 근데 이게 3대 1이 되려면 여기 이 길이도 3이면 되겠죠. 3, 3, 3이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점의 좌표도 쉽게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찾으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또 방금 했던 거 우리 이런 걸 했었죠. 방금 이 점의 x좌표가 몇인지 몰라. 그런데 그 x1이라고 하는 이 길이와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 점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a제곱이 나온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6 그래서 4하고 6을 곱한 a제곱은 24다라고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타원의 방정식을 다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방식이 더 편하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만 풀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죠. 초점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거리의 비율을 뭐 그냥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FP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3,0과 마이너스 4,k를 연결한 거니까 루트 한 다음에 xp를 빼게 되면 7이 될 테니까 7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거 대 그 다음에 이 F'과 P의 거리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이렇게 될 텐데 이 길이의 비가 3대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 플러스 9K의 제곱이 뭐가 된다? 1을 대입했더니 7 플러스 K의 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8K의 제곱은 마이너스 8K 제곱은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풀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쓴 건가요? 9K제곱 9, K제곱, K제곱이죠. 7의 제곱인데 잘못 썼네. 7, 7에 40다라고 해서 넘기니까 8K의 제곱은 40이다. 그러면은 8 갖고 나면 K제곱은 뭐 5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K제곱은 5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가 될 텐데 이렇게 K만 찾아가지고는 뭘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점만 찾아가지고는 이 타원의 방정식 전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원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요 x좌표랑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게 될 것이다? a제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a제곱이 누구다? 24다. 그래서 24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인데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9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한 다음에 이 x에다 뭘 대입하고요? 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이게 16이겠죠? 그럼 이제 y제곱은 몇일까요? 그래서 y제곱이 이제 k의 제곱이니까 이때 k의 제곱을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8배 약분하면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15분의 y제곱이 15분의 k제곱이 이게 해서 3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그럼 k제곱은 5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실전에서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선이 나왔을 때 이런 성질들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접선과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또 그러면 도형적인 설명, 도형과 관련된 성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